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공정에 관련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2년 뒤인 2012년도에 이트레이드 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개조와 관련된 것을 영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5개사가 되고 실제 주주 구성 현황과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최두원 외에 특수관계 이인이 17.77%, 자사주가 7.40%, 그리고 기타가 74.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1.33%로 MC넥스와 드림텍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봐도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코스닥에는 2012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CCM 자동화 검사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영상 평가 장치 및 기타가 26.3%, 3D 프린터 등에 대해서 최근에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액 비중이 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년 동안 CCM 자동화 검사 장비가 61%, 영상 평가가 15%, 3D 프린터가 24%씩 각각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본다면 최근 3년 동안은 43%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직접 제조 설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서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외주처는 준성 하이테크와 TIS입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해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화 추세와 휴대폰 완성품 업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맞물려서 자동화 검사 장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매출 증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카메라 모듈 부품이 5에서 10% 정도가 되는데 단일 부품으로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카메라 모듈 산업의 시장 자체가 전방 산업의 세트 제품인 휴대폰, 자동차, 노트북, PC 등 이런 시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은 듀얼 또는 트리플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뒤에 보면은 카메라 구멍이 두 개 이상 또 세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대폰 수량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카메라 모듈의 수요 증가가 곧바로 당사의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전망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종업원 급여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전체 비중에서 한 12%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변동비의 대표 주자인 원재료의 비중이 전체의 38%, 외주 가공비도 33%가 돼서 실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은 변동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87%, 고정비는 1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0%의 성장을, 자본은 17%, 부채는 마이너스 1%, 자산은 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은 2017년도와 똑같은 75억 원인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570억 원, 그리고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1797억 원으로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13%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그보다 높은 1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실제 영업이익률이 2.7%에 불과했지만 그 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7.0%, 21년도에는 15.9, 2022년도에는 17.7%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2019년도에 27.2%의 매출 채권 비율이 점차 하락해서 2021년도에는 16.9% 정도의 매출 채권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년 13%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비율은 22%씩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다행히도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19년도와 20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명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하이비전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경우도 0.7%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13%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14%, 그리고 무형자산은 18%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주당 12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다가 2021년도에 반등을 해서 2017년도보다도 높은 주당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로 살펴보면은 주당 배당액이 최근 5년 동안 5.7%씩 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마이너스 9%씩,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은 마이너스 12.6%씩 역성장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3년 기준이 최근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자체로서는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은 많이 흔들렸다라는 점을 보면은 배당주로서 갖고 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13%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14.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0.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는 매출 총익보다는 낮은 수준인 즉 6%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14.4%씩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17.4%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당기 순이익의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성장성은 조금 고전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실제 ROIC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는 ROIC가 7%가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10.58%, 그리고 2021년도에는 54.12%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9년도에는 279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415억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029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보금을 X축으로 그 다음에 ROE를 Y축으로 하는 이 사분면에서 각각 연도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가 다 A사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19년도보다는 20년도, 그리고 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A사분면 내에서도 더 좋은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당기순이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실제 당기순이익이 98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49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훨씬 더 큰 폭인 당기순이익이 453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92억 원으로, 2019년도와는 다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영업의 질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K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1%씩 성장할 때 단기 순이익은 22%씩 성장을 했고, 하이비전 시스템의 최근 5년 동안의 주가는 매년 21%씩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스닥이 최근 5년 동안 7%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최근 5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은 시장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 주가 성장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년 현금 흐름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79억 원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2020년도에는 132억 원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576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기마다의 실적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은 주가가 더 부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가 마이너스 44%로 투자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는 점은 아쉽지만, 어쨌든 캐펙스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캐펙스를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실제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의 비중 자체가 조금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우선 S3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현재 주가가 주당 19,500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2022년도 예상 ROE인 24를 대입해 본다면 31,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많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는 업사이드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실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장비가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정말 좋다, 정말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B2B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펴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실제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는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성장성은 업앤다운, 고저가 조금 뚜렷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은 재무 상태표에서도 살펴봤듯이 지배주주 지분의 비중이 부채의 비중보다 훨씬 높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비전 시스템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